자, 병원의 과실로 주부가 숨졌습니다. 자, 1심과 2심에선 이 선고한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판결이 이게 대법원에서는 파기가 됐다고 하던데요. 김하은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3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60대 여성이 요관 결석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네 번째 시술을 받고 며칠 뒤 갑자기 발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내이자 엄마를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은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유족들은 두 병원 모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일단은 2013년에 있었던 의료 사고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2013년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네 번째 시술 뒤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토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폐혈증 치료도 받았고 거기서 상태가 호전되자 잠깐 인공 기도를 빼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데요. 갑자기 과다호흡 증세를 보입니다. 담당 의사가 인공 기도 삽관을 권했고 가족들은 주치 설명을 듣겠다고 결정을 잠시 미룹니다. 7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다시 인공 기도 삽관을 하던 중에 이 60대 여성 숨집니다. 아이고. 가족들은 애초에 요로 감염과 폐혈증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병원 비뇨기과에 과실을 물었고 또 종합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응급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서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자, 이 의료과실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고 들었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이 쇠석술 자체에 대한 과실은 아니고요. 다만 이 그 시술 후에 요로 감염이나 폐혈증 발생 가능성, 또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게 과실이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그 후에 발열과 구토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입원한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나빠져서 인공기도 삽관, 기도 삽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이 부분은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잘못이다.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자,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일부 인정됐는데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은 일부를 인정을 했는데 이 유족의 생각은 뭐냐면 뭐 당연히 과실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70세까지는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8년 6개월치 수입에 의해서 1억 100만 원여 정도가 된다. 이것을 손해배상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유족들은 우리 아내 또 엄마 최소 70살까지는 가사 노동을 할 수 있었으니 그거 계산해서 돈 보상을 해라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 이유, 그 판단 이유 궁금한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60세 넘으면 가사 노동이 어렵다. 허허. 이게 양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참 저도 이렇게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에 저는 우리 법칙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가동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동연한이요? 네. 사람인데? 이게 기계도 아니고 사람에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불만족스럽긴 한데 평균적으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몇 년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평균을 내놓은 게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육체 노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60세 정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65세,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로 65세까지도 인정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로 뭐 의료사고든 교통사고든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정말 변호사를 탓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겪잖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안 나와버려요. 야.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요즘에 고령화가 돼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60세면 청년이거든요. 아우 당연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액수가 인정이 안 돼요. 야. 이 나이를 넘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게 이분에게도 1심 재판부가 60세 넘어서는 어차피 일해서 버실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드릴 야. 게 없습니다. 참고로 좀 약올리지만 죄송한 거 하나 여쭤볼까요? 예. 변호사는 언제까지 몇 살까지가 가동연한일 것 같아요? 저 왠지 평생일 것 같아요. 평생은 아니고 70세까지입니다. 가장 더 높습니다. 길어. 뭐 이렇게 길어? 글쎄요. 이유는 그냥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막 좀 화가 나는데요? 의사도 70세로 나온 하루씩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면 공인회계사 약사는 65세. 뭐 이렇게 길어 진짜? 댄스 변호사 가수. 때문에 좀 빈정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양쪽에. 소장님 지금 가운데 거. 네. 제일 짧았던 게 댄스 가수 35세.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클론 강원래 네, 맞습니다. 씨가 그때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죠. 35세까지만 지금 수입처럼 볼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맞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방금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는데 2심에선 더 이게 깎였어요. 네, 2심에서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뭐 가동 연한에 대한 거는 동일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라고 본 1심과 동일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1심 같은 경우는 총 4,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2심에서는 이 병원 쪽에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해서 배우자 1,300만 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 해서 4,800만 원이 또 3,3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 2심 모두 이 돌아가신 60대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 변호사 70세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엄청 화를 내세요, 지금. 예? 야, 지금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1심, 2심 재판부. 이건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가동 연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저 솔직히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좀 기분 나쁘고 60세면 가정주부는 끝이야. 야,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요즘 진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돼 가지고 무슨 경로당 가 가지고 뭐 가시려고 하면은 너 저리 가 그런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과 법원의 기준도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회 상을 반영한 판단이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틀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역시 이런 뭐 가동연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법원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 가동연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사법의 특성상.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동연한을 몇 년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사실 법원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일반 법감정에 여러 가지 그런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정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유족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의 미들맨 대법원이 또 이렇게 또 전향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전향적인 판단을 과거에도 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따지지는 않고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60세로 육체노동 정해놓은 이유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환갑, 예전에 환갑 잔치했죠. 예. 그때는 사회적 정년이라고 봤던 그렇죠. 거죠. 요즘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좀 비난받습니다. 환갑잔치 부르잖아요? 욕 먹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 잔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너 혼자 케이크 불어 그냥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좀 따져봤어야지 그냥 옛날식으로 무조건 60세까지로 단정하면 어떡하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라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지금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이 가정주부 입장에서 네. 이거 진짜 좀 이건 영 아닐 것 같아요. 1심, 2심. 네, 저 말 안 시켜줄까 봐 걱정했어요. 이거 다 네, 하세요. 저 그냥. 다 진짜 하세요. 너무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분도 화낼 수도 있지만 60세 넘은 여성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 사실은 가정 살림도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살림을만 해본 적도 있고 아이만 키워본 적도 있고 일을 한 적도 있지만 가정 살림이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일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60대 넘은 여성들은 육아, 뭐 살림
아이들 키우기, 간병, 식당 일도 그렇지만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60대 넘은 남자분들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 예. 특히 가사노동이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돼서는 정말 엄마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 같은데 그게 이렇게 평가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이유가 외칩니다. 진짜. 네, 정말 외치고 싶고요. 특히 60세 넘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다라는 거 법원이 좀 정말 현실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열받을 말씀을 하나 추가하자면 또 있어요, 열받을 때? 네. 이제 가정주부의 그 수입은요, 그 경제적인 가치는 가장 낮은 육체노동 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상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해보라고라는 거예요. 예, 예. 싸워라. 아니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다. 바꾸시라고 나서서 저도 목소리를 낼 테니까. 그러시군요. 그러게요. 아, 그건 진짜 너무 좀 그렇네요. 예. 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좀 전에 그 의사 변호사 70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분노하고 계신데 다 좀 자료는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은 아닙니다만 전체 변호사 숫자에다가 60세, 65세, 70세 때 개업해서 일하는 변호사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도 또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봐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법원이 뭐 그냥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기분 나쁩니다.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은데.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